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PT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재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재등록 되게 중요한 요소죠. 네, 저희가 일을 하면서 트레이너로서 내 재등록을 잘 유지해야지 제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 매출을 맞출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회원님들이 이탈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등록이 잘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회원님들이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팀에 대해서 내 평균적인 재등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다음 달, 그다음에 이번 달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등록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좀 앞전 영상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재등록을 좀 잘할 수 있을까 할 때 기본적인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내 관리 회원이 25명 정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한 달에 수업을 150개 정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등록을 평균 재등록이 한 600 정도 맞추셔야 돼요. 예. 이게 저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잘한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600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거고, 600보다 조금 미달이신 분들은 600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 회원을 늘리거나 수업수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600을 내가 한다면 사실 크게 걱정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내 팀원들이 600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트레이너로서 일하는데 내가 평균적인 재능력이 600이 되시나요?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아까 위에 말했던 그 조건들처럼 내 관리 회원이 몇 명인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한 달에 한 수업수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평균적인 재능력이 60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잘 안 되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앞에 내용과 좀 같이 중복되는 내용들로 어떻게 하면 그걸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전제 조건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25명 150개 수업, 그다음에 60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본 조건에서는 최소 단가가 5만 원이에요. 회당 PT 단가 5만 원이고, 이것보다 비싸게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효연 수가 줄어도 되고요. 수업 수가 줄어도 되겠죠. 충분히 600 이상보다 매출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기본 단가보다 안 되는 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많은 회원 수와 더 많은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재등록 타이밍을 좀 맞추기 어렵거나 좀 딜레이가 잘 되거나 팀 목표한 재등록을 잘하지 못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로 관리 회원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25명이라는 기준을 잡았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 유효 회원,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회원과 안 나오고 있는 회원에 대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안 나오는 회원님들은 내 관리 회원이 아닌 거예요. 네. 그쵸. 짬된 회원님들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 짬된 회원님들을 또 관리자는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이거는 회전율을 파악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미팅을 좀 여러 대표분들하고 해 봐도 회전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이 회전율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회원님 한 명이 한 달에 몇 회 수업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25명이니까 평균적인 그 수업 후 회전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주 2회 하는 분들이 많으면은 8회가 많겠죠. 근데 실제로 8회 이상의 회전율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보유 회원수 대비 수업 양을 보면 회전율이 나오는데, 그 회전율이 8에서 14이면 굉장히 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회원님들이 별로 빠지는 거 없이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6, 5, 4 이렇게 떨어지시면은 아, 한 달에 4번, 5번, 6번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회원님들이 많은 거랑 8번, 12번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 거랑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원하는 타이밍에 재등록을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타이밍에 재등록할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딜레이가 1 주, 2주 되다 보니까 재등록이 평균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유 회원 수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재등록이 높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저희 관리자 또는 내 트레이너라면은
당연히 이 수업 관리 회원을 좀 나누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구분을 해 줘야겠죠.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율에 대한 파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위에랑 좀 연결된 내용인데 주 1회 하는 회원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저는 VIP 회원을 제외하고 제가 만약에 25명에서 30명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주 1회 하는 회원은 1 명, 많으면 2명 정도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대부분 제가 주 1회로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가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되게 저한테 수업 받는 것 자체로도 되게 고마우시고 약간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팀적인 매출 그다음에 운영상으로만 보면은 주 1회 하시는 수업은 생각보다 영양가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제가 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네. 근데 보유 현수는 늘었기 때문에 스케줄 잡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 1회 하시는 분들이 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건 누가 하는 거죠? 네. 트레이너가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실제로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할 동기가 충분한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되고, 그러고 팀장이나 관리자가 판단을 하셔서 우리 팀이 지금 이런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모든 건 트레이너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할 동기가 충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재등록도 원하는 타이밍에 안 나올 거고, 당연히 실력이 안 되니까 결과도 안 나오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선생님들한테 센터의 상황상 수업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센터 상황상 수업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수업을 받았다면 그 과연 트레이너가 과연 재등록을 잘 하려야 할 수가 없겠죠.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기가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프로모션에 대한 활용이에요. 네, 이거는 관리자가 해야 되는데, 프로모션이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의 그런 성패는 사실 팀원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요. 그 네 번째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자가 파악이 잘 돼 있으면 프로모션을 통해서 재등록을 한 번에 땡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우리 팀의 지금 우리 센터의 수업료 단가를 맞출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거고, 동기도 좀 더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프로모션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프로모션이 잘 안 되시는 팀장들이나 팀 관리자분들은 당연히 팀원들에 대해서, 그다음 이런 트레이너들에 대해서 실력과 동기가 충분히 파악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한 거고,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팀장이다 아니면 팀 관리자다 아니면 트레이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를 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준이 뭐라고 했죠? 관리회원 25명과 수업수 150개고요. 그다음에 재등록 600에 맞출 수 있는가요? 네. 관리회원이 많은데 600도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건 관리회원이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수업 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재등록이 안 올라온다고 하시면은 수업 수를 채워 주셔야 돼요. 자, 이 모든 과정에서 누가 하신다 그랬죠? 당연히 트레이너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트레이너의 실력과 동기 파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여기서 센터 측에서 해야 되는 거는 딱 명확해요. 실력과 동기가 있으시면은 보상을 충분히 해 줘야 되고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실력은 있는데 동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굳이 많이 푸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같이 만들거나 트레이너 스스로가 동기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사실 미팅도 많이 해야 되고 밥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휴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부담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력이 없는데 동기가 충만하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분들 보통 초보 트레이너들이 많겠죠. 신입 트레이너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거나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겠죠. 만약 실력도 안 되는데 동기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건 누가 판단할까요? 근데 대부분 트레이너분들이 그걸 판단을 못 하세요. 실력이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보상이 충분히 않다고 불만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실력이 진짜 되는데 보상이 적으신 분들은 다른 데 가시면 분명히 잘 될 거고, 그런 분들은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있죠. 좀 오래 경력이 됐는데도 거리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 내가 실력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동기 자체도
굉장히 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내가 매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나 동기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이 좀 변화돼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런 환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빠르게 헤어지는 방법을 좀 쓰거든요. 이분하고 저와의 색깔이 안 맞기 때문에 이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색깔을 맞는 곳으로 가라고 추천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생각과 같은 지향성, 방향성을 보고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너로서 수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감가상각이 큰 직업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돈 잘 모아야 되고 그 모은 돈 갖다가 스텝을 하나씩 밟으셔야지 된다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로 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뭐 특별한 방법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실력이 막 엄청 막 뛰어나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밟아왔을 때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고 저도 600 정도를 매출을 맞췄고요. 수업도 150개, 관리원 25 명으로. 그렇게 했을 때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사실 뭔가 회원님을 앉혀 놓고 "재등록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회원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주 2 회, 주 3회 꼬박꼬박 잘 나오시는 분들은 결과가 좋거든요. 결과가 좋다라는 거는 피드백도 잘했을 거고 그분한테 운동에 대한 생각들을 내 스스로 말함으로써 내가 어떤 거를 말함으로써 그걸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회원님이 운동은 해야 되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이 들면서 계속 하시면은 재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되게 편하게 재등록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내가 이제 팀을 만들 때 그런 색깔을 갖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팀을 한번 빌딩 해 보시고 그다음에 트레이너분들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최적화가 돼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모르겠으면 25명 보유원 맞추고요. 수업 150개 할 수 있는 걸로 가시고요. 재등록 600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일할 동기가 부족한지 일할 실력이 부족한지 어 그다음 보상이 충분한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고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재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봤고요. 트레이너분들한테도 사실 도움이 될 것 같고 팀 관리자로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뭐 안에 뭐 있겠지만 방법적인 부분에 좀 있겠지만 큰 틀을 따지자면 저는 이 5가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 8월 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팀 재등록 잘 마쳤으면 좋겠고요. 네. 성공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PT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